네, 박진희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부장님이 연말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촬영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 진짜 그때 녹화 기준으로는 한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녹화했으니까 1월 초에 한 이틀 정도 안 좋았다가 그 뒤로는 지금 거의 뭐 쉼 없이 오른 것 같아요, 시장이. 그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종목들이 다 많이 올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뭘 말해서도 다 올랐을 것 같긴 해요. 그때 제가 막 로봇도 네. 말씀드렸었고 네. 작년 가을에 처음 나왔을 때는 2차 전지 뭐 포스코 케미칼 막 이런 거 말했었잖아요. 뭐 그런 40조 것들. 대박 수준. 대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주식이 요새 좀 작은 종목들이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에 좀 집중해서 많이 사놓고 오래 기다리면 수익률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매매를 해봤는데 그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살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사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좁쌀 100번 굴러봤자 좁쌀이에요. 호박 한 번 구르면은 그게 수익률 더 좋은 거야. 아, 호박 한 모금은 수익 좋다. 괜찮네요. 그렇죠. 비유가. 왜냐면 요거 한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서 뭐 상한가 먹었다 쳐 30%잖아요. 그러면 30%면은 1,000만 원 30%면 300만 원 번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다른 시드머니로 뭐 한 우량주들 같은 경우 그죠? 한 5천만 원어치 샀다. 10%만 올라도 500이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닥에서 좀 안 간 거 진득하니 사놓고 기다리면 또 차례가 오더라고요. 이게 뭐 거의 지하철 수준이에요. 계속 순환 2호선 뭐 이렇게 가면은 안 오는 게 아니라 2호선 순환매잖아요. 계속 놓치면 하나 또 오고 놓치면 하나 또 오고 계속. 그래서 지금 거의 시장이 뭐 개별주 순환매 장세가 거의 2호선 순환매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촬영일 기준으로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의 FOMC 이제 회의가 열리면서 0.25%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사실 파월의 발언을 보면은 약간 좀 나름 중립을 유지하려고 한 것 같은데 시장은 되게 환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파월은 요번에는 좀 사고를 안 치더라고요, 크게. 예전에는 좀 파월이 세게 말해서 작년에 막 엄청 뒤통수 맞고 시장 안 좋았었잖아요. 거의 한 FOMC 회의에서 파월이 얘기하면 빠졌던 것 같아요, 거의. 파월이 너무 좀 세게 얘기하고 시장과는 좀 다르게 좀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FOMC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이지만 결국은 시장이 예상한 그 수준 안에서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시장이. 금리 뭐 3월 달이나 뭐 한 번 더 올려봤자 뭐 5월 달. 그럼 끝. 이거잖아요. 뭐 물론 내린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올해. 기대도 안 해요. 내릴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안 올리는 게 어디야. 지금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이 스톱이다. 이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니어도 더 이상의 큰 고통은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반대추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파월 의장 발언할 때 그때까지 쭉 빠졌다가 그 뒤에 올랐잖아요. 파월 때문에 사실 오른 건 아니고 그 민간 고용 지표 때문에 강하게 올랐거든요. 사실 이게 파월이 나는 올해 이제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다. 그러면서 계속 올리는 기조를 유지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입에 담지 않았었는데 그 단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네, 단어. 이번에 때문에. 그거를 입에 담으니까 시장이 이제 너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너 인정했어? 그러면은 너도 이제 좀 생각이 있겠지. 그런데 보여지는 지표들이 최근에 보시면 미국 소비가 좀 다운되고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다운되고 있죠. 그죠? 요번에 나온 그 민간 고용 지표도 예상치 한참 미달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인플레를 계속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파월은 우리 고용 좋아. 뭐 임금도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금리를 올렸었는데 지금 보여지는 여기 지표들이 파월이 말하듯이 꺾였다라는 거죠. 꺾였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시그널들을 줄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꺾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더 환호하죠. 그러니까 요새는 안 좋은 뉴스 이퀄 굿뉴스. 근데 그 안 좋은 뉴스라는 게 뭐 종목의 안 좋은 뉴스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오히려 호재로 또 작용을 하는 거죠. 더 이상은 뭐 좋다고 지표 좋다고 못 올리겠네. 뭐 이런 거잖아요. 올리지 못하겠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응을 했고 어제는 그 고용 지표
민간 공룡지표 나온 다음에 확 급등을 했죠. 그리고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가 사실 재고떨이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건데, 그죠? 네. 근데 뭐 지금 가격을 너무 후려치니까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지금 거의 110불에서 180불? 맞아요. 이렇게 올라 있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렇게 올라 있고, 그다음에 또 어저께 뭐 반도체도 많이 올랐는데 AMD 같은 경우도 보면은 PC 쪽은 안 좋았는데 나머지들이 다 견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또 막 환호하고, 그다음에 뭐 메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괜찮네. 뭐 요새는 생각보다 괜찮네가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좋네만 아니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은 했어 이미 안 좋아,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 좋은 생각보다는 괜찮네. 뭐 이런 느낌이면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도 분기별로 뭐 14, 15조 벌던 회사가 올해 20조도 못 벌고 15조 벌 것 같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래도 그 6만 원대에서 그냥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했잖아요. 컨센보다 미달했잖아요. 마이너스 뭐 1조 얼마 할 거거든요. 1조 7천원 막 이렇게 마이너스 났는데도 괜찮아. 왜? 우리 감산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 한 내용을 보면은 뭐 일단은 그런 데이터 센터나 뭐 그런 서버 쪽 이런 쪽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챗 GPT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거의 간첩이잖아요. 챗 GPT.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또 약간 시장에 IT 섹터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챗 GPT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빨라빨라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뭐 이것을 뭐 좀 찾아줘라. 뭐 이랬는데 잠깐만요. 한 10분만 기다려봐요. 뭐 이러면 아니잖아. 절대 아니죠.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CPU, GPU 뭐 이런 거 다 있고 이제는 뭐 인공지능 AI 반도체 뭐 NPU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이게 직렬형이 아니라 이게 병렬형으로 한꺼번에 빠르게 연산작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병렬형으로 가다 보니까 고용량, 고사양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도체들은 지금 디램이나 뭐 낸드 다 엉망진창이고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왔던 논리는 뭐였냐면 이 빠지는 속도가 둔화된다고. 그러니까 훅훅훅 빠진 게 아니라 그동안 훅훅훅 빠졌다가 이제는 조금씩 빠진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반등을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희망을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로봇과 인공지능, 챗 GPT, 고사양화, 고용량화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조금 재미 볼 수 있겠네?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쪽이 또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산은 증산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예, 근데 감산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연구나 R&D나 뭐 이런 쪽에다 쓰는 돈들은 계속 집행을 하고 지금의 계속 초격차 전략. 밑에 애들이 엄청 따라오고 있으니까 제껴야 되니까 테슬라가 물량으로 풀어버리듯이 삼성전자도 원가 경쟁력이 엄청나요. 맞아요. 나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얘네들 다 감산하잖아요. 나머지들 죽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가 된 거예요. 맞아요. 일본이 그래서 포망했던 거예요. 옛날에 네. 반도체 업체들 전부 다 그랬던 건데 아무튼 테슬라도 지금 이제 치킨 게임 하고 있고 삼성도 치킨 게임 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치킨 게임이 돼버린 것 같이 돼버렸고 그렇게 돼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한다네? 그러면 공정은 계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이 공정 재료, 소재,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요새 되게 좀 뉴스를 예민하게 보고 일단 뭐 리포트도 좀 예민하게 보겠지만 기사 내용 한 줄 한 줄. 이거 기사만 나오면 바로 상한가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은 이거 뭐 한대. 며칠 전에도 보면은 뭐 교과서 뭐 인공지능 그 AI를 활용한 무슨 교과서 한데 관련주들 교육 관련주들 막 날아가고 삼성전자가 AI를 활용을 해서 뭐 원격 진료 뭐 어쩌고 하여튼 쫙 다 날아가고 헬스케어 막 원격 진료 관련주도 다 날아가고 다 이런 식의 뉴스만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 되게 민감하고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일단은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지금 시장 상황. 약간 다 올리고 싶어하는 약간 좀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일단 파월하다가 여기까지 빠졌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시장은 파월의 얘기는 이제 됐고 알았고 너는 이제 알았고 네가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알았고 어디까지 갈지도 다 알았고 지금 보여주는 지표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됐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길을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은 여기서 뭐 더 이상하게 세게 말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바대로 보여지는 바대로. 그러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지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 수급은 또 달러의 약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끝이 보이니까. 지금 미 국채 10년물, 뭐 5년물도 계속 쭉쭉 빠지고 있어요, 금리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1? 이 정도 돼요. 거의 뭐 100 깨질랑 말랑 하더라고요. 여기. 사실 이 100 밑에 있을 때가 사양 시장 좋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항상 달러 인덱스를 뭐 여러분들도 계속 앞으로도 주식 계속 하실 분들은 아셔야 되겠지만 예전에 시장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막 작년에 폭격하면서 뭐 올리기 전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거의 90 밑에 있었거든요. 85에서 90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95를 넘어서면 항상 주식 하실 때 달러 인덱스가 우리나라로 치면 95를 넘어가면 경계. 이 9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항상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 근데 지금은 이제 100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꽤 많이 갔었잖아요. 그때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달러의 약세 기조는 엔화가 이제 금리 상단 밴드를 올리면서 또 엔화 약세를 이제 버릴 거다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뭐 그것 때문에 뭐 엔캐리 자금이 다시 복귀하면서 시장에 뭐 폭탄이 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허황된 소리지. 올려봤자 바닥이라는 얘기지. 요만큼에서 요만큼 올려봤자 티 나나요? 이만큼에서 이만큼 나요. 올려야 티가 나지. 약간 내성이 그리고 생겨가지고 그동안. 네, 그러니까 올려봤자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뭐 지금 엔화 강세, 그다음에 유로존도 러시아 때문에 천연가스 막 쟁이고 난리도 났었잖아요, 작년에. 가스 가격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뭐 집에 뭐 에너지 가격들 엄청나게 오르고 난리도 났었잖아요. 그게 또 유럽 물가 불안의 원인이었었잖아요. 어때요? 올 겨울에 유럽 반팔 입고 다녔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20도 넘어드니까. 20도 넘어드니까. 그래서 유럽에 약간 물가 상승 압력도 둔화되고, 좀 또 견딜만해지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 줄어드니까, 유럽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 아시죠? 거의 뭐 전고점 거의 다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 이게 연초, 재작년 연말 그 수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미리 좀 움직인 경우도 있어요. 미리 좀 움직인 것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지금 미리 올랐고 시장은 아유 괜찮아 더 갈 거야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같이 한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당할 대로 당해본 사람들은 좀 겁이 난단 말이지.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이제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은 뭣도 모르고 들었다가 왕창 깨졌고 지금 또 올라가는 장에 또 바닥에서 또 들어오신 분은 좋겠지만 예전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원데이 투데이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주식시장에 악재가 없는 게 제일 무서워. 항상 주식시장은 악재가 없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이제 좀 주식 좀 해볼만 하네? 그러면서 뭐 거침없이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항상 어디선가 좀 악재를 만들어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악재가 없는 시장은 항상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고 악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에 노이로제가 걸리다 보니까 또 사실 작년에 다들 학습 효과가 생겼잖아요. 저도 진짜 주식 2100대 바닥에서 샀는데 조금 먹고 팔고 조금 먹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물리기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거를 놓치고 이번에도 사실 뭐 인공지능 로봇 계속 올라오는데 좀 꺾일 때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하면 또 가. 뭐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 계속 가. 뭐 이러니까 어디가 고점인지 지금 모르는 거죠. 위메이드도 예전에 바닥에서 거의 9배? 막 이 정도 올라왔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했었잖아요. 주가 지금 어때요? 원위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호재에서 악재가 터져서 시장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직까지는 약달러와 시장에 자금들이 뭐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외국인 자금들이. 그 1월 달에만 해도 거의 한 6, 7조 들어왔을 거예요. 외국인 자금들이. 뭐 이게 일시에 빠져나가진 않겠지만 내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때 한 달 동안 수익률 엄청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환율에서도 환차익도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어느 순간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자극될 수 있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2, 3, 4 여기 석 달 안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좋게만 보자라면 3월 달에 중국이 양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좀 중국이 급진적으로 뭔가
발표를 하고 정책들을 발표하면 또 환호할 수 있잖아요, 시장이. 근데 제가 볼 때 그 이유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2월에는 좀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고, 흔들린 다음에 다시 오르더라도 3월에 중국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가 있어. 제가 봤을 때는 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또 이렇게 흔들고 털면서 가야지 또 오래 가고 길게 가거든요. 지금 1월 달처럼 너무 급하게 오른 장은 차익 매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물론 안 오른 종목들도 있죠. 급하게 오른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괴리를 좀 줄이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오른 건 좀 덜어내고 못 오른 건 또 채워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당분간은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가지고서 오히려 막 인하를 해야 될 지경으로 갈 정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올해는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금리를 인하할 지경이 되면 그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있듯이 이렇게 점점 연착륙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하게 금리를 동결시켜 가면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한 번 더 뭐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 시점을 타진하는 구간, 이런 구간이 뭐 앞으로 하반기에 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본다라면은 올해는 주식하기 뭐 더없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월의 발언은 좀 약발이 많이 없다. 한동안 12월 달에 연준 위원들이 엄청나게 안 좋은 발언들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계속 시장에 대해서 뭔가 과열됨을 좀 막아주려고 하는 시그널적인 그런 립 서비스에 좀 반대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주가 빠질 때마다가 오히려 기회였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억누르면서 구두 개입을 해가지고서 억누르면서 왔던 시장인데, 지금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이제 끝이 보이니까. 환율도 반응하고 있지만 금리 끝이 보이니까. 근데 시장은 또 옵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세게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 또 스테이블해지거나 약발 떨어지면 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은 살짝 좀 경계를 시작해야 될 때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덜 오르고 지수보다 덜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시장의 관심이 계속 유효할 수 있겠지만, 또 결국은 지수 관련주는 또 지수가 빠지면 또 빠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지수 관련이 아닌 종목들이 다 시세를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종목 장세는 조금 더 유효하겠고, 그 종목 장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의 순환매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급진적으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좀 털기 위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고, 또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렇구나.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인데, 항상 옵션 만기 전주가 세면은 옵션 만기 전주의 금요일이나 아니면 옵션 만기 주간의 월화 정도는 흔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단기 변동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달렸네요, 제가 지금. 항상 저희가 이제 시장 상황으로 포문을 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약간 감을 잡아주시고, 결론은 그 종목을 좀 잘 고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솔직히 시황이 뭐가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지수가 뭐가 중요해? 미국이 빠지거나 오르는 게 뭐가 중요해? 중국이 뭐 어쩐 게 뭐가 중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오로지 주식. 정말 아까도 오면서 뭐 저 아는 사람이랑 통화했지만 정말 닥치고 주식이야. 정말 종목 닥치고 종목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좀 화려한 종목 장세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올해 1월 달만큼 강력하게 종목 장세가 다시 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말 화려한 종목 장세. 근데 웃긴 게 바닥에서는 분명히 50%, 100%씩 올라왔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잽도 안 돼요. 맞아요. 네. 그 종목들이 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용평 스키장으로 치면 레인보우 코스에서 내려와서 바닥인데, 지금 거의 핑크 코스도 못 올라간 느낌? 그 초급자 코스 정도 올라온 정도? 근데 그게 바닥에서 올라온 게 거의 50%, 100% 정도. 그렇구나. 그리고 요새는 뭐 신규주들 엄청 많이 갔잖아요. 캡이 없잖아요, 위에. 막 쏴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종목 위주로 계속 장난을 하고, 장난이라고는 좀 그렇다. 매물이 없는 종목 위주로 슈팅 가고, 장기 거의 한 3년 정도 하락해서 장기 소외주들 가지고서 또 이제 슈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한테 기회가 조금 제공이 되고, 힘맞추기 좀 해놓고 나면 또 달라지겠죠. 아무튼 지금 같은 종목 장세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해 좀
거의 상반기 중에 좀 전국장세 세게 나오고 나면은 중반기 조금 그렇고 하반기에 나가서 조금 이제 실적 좋아지면서 개선사항 나오면서 이제 중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정상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아무튼 돈 많이 벌어놓고 버텨야 돼요. 특히 1분기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 약간 어차피 외국인이 사니까 오르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약간 좀 사고 있는 그런 주식 네. 중에서 볼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요새 외국인이 사는 거는 사실 외국인은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계속 사고 있어요. 상위 종목 사고 있고 제가 요새 보니까 외국인은 반도체를 사고 기관은 배터리를 사고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바이오를 사고 오, 바이오를 사고 있구나. 오. 엄청 사던데요. 오. 제가 며칠 전부터 뭐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도 바이오 좀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 바이오 종목들 시총 큰 것들 열어봤더니 외국인들이 거의 한 2주째 계속 샀더라고요. 꾸준히 조용히 샀더라고요.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닥의 바이오 시총 큰 것들 보더라. 뭐 ABL 바이오도 많이 올랐고 레고캔 바이오도 많이 올랐고 알테오젠도 많이 올랐고 뭐 삼천단제약도 많이 올랐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조금 이제 자사주 얘기 나오면서 올랐고 오늘 뭐 한명품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뭐 녹십자 GC셀이구나 그런 것도 많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좀 여기도 또 초장기 소외주거든요. 결론적으로 싼 것만 공략하는 부담이 없으니까 밸류에 부담 없는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하고 최근에 공략한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경기랑 그렇게 연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비제조업. 제조업들은 원가 부담이 있고 맞아요. 네, 그로 인해서 실적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수출 데이터만 봐도 반도체 안 좋았었잖아요. 뭐 수출 안 되고 수입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고 부담이 있고 제조 원가 부담이 있고 전기료가 많이 비싸져서 원가 부담이 큰 그런 기업들보다 생각해 보세요. 바이오가 뭐 지금 원가 부담이 있기를 해요. 그다음에 무슨 AI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가 지금 원가 부담이 있기를 해요. 로봇 업체들은 뭐 사실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올라갔죠. 그렇잖아요. 실적 나오는데도 별로 없는데. 그게 그래요. 엔터주가 무슨 원가 부담이 있기를 해요. 뭐 지금 SM, 뭐 JYP는 뭐 하늘 뚫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무슨 원가 부담이 있겠어요. 그다음 또 요새 게임주도 올라오죠. 이게 뭐 이건 인건비 싸움이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가지고 원자재를 들여서 만들어서 파는 쪽들이 지금 힘든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략하지 않고 다른 쪽들을 공략해요. 싸질 대로 싸져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슈랑 맞물리고 제조업은 아니네. 뭐 이런 것들. 뭐 제조업 중에서도 뭐 물론 가는 것들이 좀 일부 있겠지만 지금은 제조업보다는 좀 소재 뭐 단에서 움직였고 원자재 단에서 움직였고 요새 조금 움직인 거 보면 조선 살짝 조금 움직이는 느낌. 그다음에 건자재 좀 살짝 움직이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것과 기관이 사는 것과 개인이 사는 게 지금 완전히 달라요. 개인이 사는 거는 요새 급등주들 다 개인이 사. 좀 이렇게 개미들이 몰려다니면서 다 대박. 저는 진짜 뭐 요새 주식을 뭐 야수의 심장으로 사야 된다는 뭐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정도 강심장으로 살 수 있는 종목들만 가고 있고 급등주들은. 근데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이든 거래소든지 간에 외국인이랑 좀 부딪히지 않는 중형급 내지는 뭐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가는 종목들. 보면 2차 전지는 거의 기관 수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도 보니까 그동안 못 올랐던 후발주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원탑이기 때문에 갔고 얼마 전부터는 뭐 이제 LG화학. 사실 이번에 보호에서 풀린 LG 에너지 솔루션도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실적이 일단 출중하고 그 다음에 보호에서 풀리기만 손꼽아 기다렸고 왜?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시총은 2위인데 사긴 사야 되겠고 유통 물량은 없고 LG화학이 싹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쟤네들 보호에서 풀리면 빨리 던지기만 기다리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사줄 테니. 보호에서 풀리는 날 잠깐 빠지다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급이 그건 양매수 수급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얼마 전부터 지난주 지지난주부터구나 거의 한 1월 초중순부터 느낌이 지금은 2월이지만 초중순부터 느낌이 그동안 여기도 또 장기 소외됐던 2차 전지도 장기 소외 종목이 장난 아니게 많아요. 우리가 그냥 보통 알기로는 맨날 포스코 케미칼 LG화학만 봐서 모를 수도 있겠고 SDI도 요새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SDI만 봐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주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요새 올라오는 게 구리동박 섹터죠. 솔루스 뭐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 그다음 또 요새 뭐 SKC도 조금씩 올라오고 그다음에 음극재. 그래서 CNT 도전제 쪽에서 나노신 소재. 이것도 한 이틀 세게 올랐어요. 쉬다가 이거 많이 올랐고
뭐 최근에 뭐 첨보나 뭐 동아기업도 이제 첨가제잖아요. 얘네들 좀 살짝 갈까 말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엔캠도 바닥에서 들썩들썩해서 좀 꽤 올라왔고, 그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이거 완전 버린 카드였었거든요. 완전 버려졌었죠. 2차 전지 거의 버카였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슬슬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 올해 상반기 중에 흑자전을 할 것 같다. 이게 왜 흑자가 아니었겠어요? SK온이 망가져가지고 SK온이 맨날 적자니까. 맞아요. SK온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SK온이 맨날 적자니까 어떻게 흑자가 나겠어요? 근데 그런데잖아요. 날 것 같대잖아요.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가격은 또 엄청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몇 토막이 났는지 계산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올라오죠. 이거는 수급 되게 좋아요. 막 들어와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SDI랑 40조.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이랑도 엄청 계약했잖아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랑 10년간 40조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럼 1년간 한 4조씩 되겠죠. 근데 SDI에 더 비중이 센 회사가 에코프로비에. 첫날 포케가 계약했다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에 빠졌어요. 얘 그거 뺏기는 줄 알고. 근데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포케랑 SDI가 계약을 한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S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니 얘도 그에 준해서 뭔가 더 물량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그러면 SDI는 에코프로 BM이 포케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높은데 포케한테 저 정도 10조 계약을 했으니 얘는 뭔가 미는 뒷배가 있으니 계약을 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수주를 받아오는 게 있을 거다. 아니, 받을 게 있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 SDI 가겠네 했더니 그냥 달려가더라고요. 보니까 시장이 좀 약간 생각을 한 몇 개씩 더 돌리는 것 같아요. 달려가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SDI 가겠다. 그 생각을 딱 하고 그럼 SDI가 가면은 신흥 SEC가 가겠다. 신흥 SEC는 SDI로 먹고 사니까. 왜냐면 뭐 다 유럽 같은데 공장 같은 데 따라가서 공장 짓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신흥 SEC 생각하는데 쭉쭉 가더라고요. 쭉 가고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또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쭉 가면은 끝이 아니야. 또 쭉쭉 가.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움직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유럽 쪽에 공장 있는 쪽들이 지금 강해요. 미국의 IRA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도 그런 거 한대잖아요. 맞아요. 유럽에 공장 있는 것들,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들한테 뭔가 수혜를 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 공장 있는 애들 지금 다 많이 가는 것들이에요. 다. 솔루스도 헝가리 그쪽에 있어요. 다.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다 그쪽에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생각을 1에서 그치지 말고 2, 3으로 확대해 보면은 더 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선호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런 2차 전지 못 올랐던 소재주들이니까 장비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올해 장비는 발주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럼 기관이 뭘 사냐? 외국인이 뭘 사냐? 네네네. 외국인 또 반도체를 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은 뭐 물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빼고 밑에 단에 코스닥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고사양화 아까 고성능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DDR5, DDR6까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업체 몇 개 나오죠. 뭐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 아비코네, 아비코전자. 뭐 대덕이네, 그죠? 실텍이네. 뭐 대덕 지금 전자, 실적이 실텍. 안 좋아서 쪼그라졌지만 최근에 이제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상반기 중에 저점 잡고 터닝할 거다 나오잖아요. 심텍도 좀 바닥치는 느낌이 나고 대덕도 그렇고 아비코도 다 그렇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공정 재료들 뭐 이런 쪽들 노강 쪽들도 있어요. 뭐 SNS텍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정 재료는 그냥 뻔해요. 동진 세미캠 뭐 이런 애들 최근에 보면 하나머티리얼즈도 많이 가고 실리콘 뭐 이런 쪽에서 그런 것들. 또 오늘 보면 다 이렇게 중간중간 공정에 들어가는 것들 많이 올랐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판 관련주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장에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고사양에서 중요하고 메타버스고 뭐 로봇이고 뭐고 간에 다 그런 쪽들이 필요해요. 특히 인공지능, AI 이거 생각하신다면은 빅데이터까지 생각해 보신다면은 데이터 센터 엄청 중요해서 많이 갔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서버가 일단 중요해요. 많이 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들에 대해서도 기대하니까 이제 반도체도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이고 로봇이고 많이 갔지만 그들이 초점이 끝으로 향한 데는 반도체에서 모인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사고 최근에 보면 또 그걸 같이 연결해서 보면 뭐 MLCC는 개인적으로 작년 11월부터 가격이 좀 반등하고 수출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가격이 회복되고 네네. 삼성전기 뭐 4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좋아지겠다 이런 개념. 그다음에 아모테 이거 좋고 아모텍 같은 경우도 중국 모바일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좋거든요. 중국 향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아모텍 같은 경우 사마콘덴서도 괜찮겠고 MLCC 쪽들하고 FPCB 쪽들 최근에 뭐 이수페타시스도 막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 생전 안 거든 LG 이노텍도 오늘 좀 올랐거든요. 이것도 왜 올랐겠어요? 애플 때문에 폭망했었었는데 애플이 지금 퍽스콘 공장이 인도에다가 짓는데잖아요. 중국에서도 하도 그랬으니까. 근데 애플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 봉쇄되면서 실적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씩 회복할 거 아니겠어요. 최악은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 그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FCBGA에서 뭐 올해 좀 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 LG노텍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회사에서 우리 좀 잘해볼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 지금은 좀 안 좋은데 오늘 좋아질 것 같아? 하면 또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기사 많이 보시고 리포트 많이 보시고 뭐 회사에서 이제 IR 하는 것도 이제 실적 나오니까 콩콜 하면서 다 보시고 거기서 힌트를 찾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케하고 SDI 계약한 것만 봐도 SDI가 이게 심상치가 않았다는 거죠. 올해 뭔가 있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 비중이 SDI에 강했으니 얘도 좀 괜찮아지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SDI 때 먹고 사는 신능 SC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잖아요. 테슬라가 2차 전지 불을 댕긴 게 테슬라란 말이에요. 지금 테슬라가 올라서 불을 댕긴 게 아니고요. 사실 테슬라가 재고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할인 판매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잘 팔리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원가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처럼 따지면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얘네는 딜러한테 뭐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거 이런 거 없으니까 원가 경쟁력이 있단 말이죠. 테슬라는 가격을 낮춰도 워낙 이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 다른 데 업체들은 후발주자들 때문에 낮출 수가 없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 후발주자들은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이익이 줄더라도 걔네들보다 낫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반등한 거잖아요. 일단 또 싸게 파니까 또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P를 줄여서 Q를 늘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먹히고 있는 거잖아. 그게 먹히고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서 컨콜을 하면서 머스크가 그랬단 말이지. 아니 거기서 보여준 수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테슬라가 더 잘 팔겠다고 말을 하네? 여기서 힌트를 얻자마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NF가 달려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테슬라 향이잖아요.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하나 힌트만 찾으면 바로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힌트. 마찬가지로 또 외국인 수급도 기관 수급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 뭔가 하나의 힌트에서 올해 시장을 좀 찾아보면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반대로 여태까지 먹혔던 게 안 먹힌 순간이 올 때가 있죠. 그땐 조심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엔 이 정도 가뿐히 넘어갔었는데 안 봐주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옛날엔 이 정도 괜찮다고 그러더니 뭐 옛날엔 이래서 좋다더니 근데 그때 막상 그렇게 되니까 아니 뭐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종목들을 대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바뀔 때 이슈나 뉴스를 대하는 뉘앙스가 바뀔 때 이럴 때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뭐 외국인이 사던 기관이 사던 이쪽은 어차피 개인들의 영역과는 크게 개인들의 영역 그럼 좀 약간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짜잘한 거에서 야수의 심장으로 막 매매할 자신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올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집중적으로 바닥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은 배터리 잡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반도체 쪽을 잡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둘이서 같이 잡아서 오늘 코스닥을 올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공지능 AI 뭐 챗 GPT 어쩌고 저쩌고는 다 개인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구조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실적 좋은 기업들은 다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 아닌 기업한테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상반기 중에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좀 점점 경기 회복되고 뭐 금리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물가도 좀 빠지기 시작하면 원가 부담이 많았었던 제조업체들한테 또 이제 대형주들한테 경기 민감주들한테 좀 기회가 하반기에 좀 더 오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안 망하면 바닥이다 뭐 이런 느낌의 종목들이 올라와요.
이게 막을 것 같진 않은데 주가 바닥이. 음. 사놓으면은 그냥 바닥에서 바로 20-30%는 기본이에요. 최근에 보면 타이어 주식들도 올라오잖아요. 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내수가 안 좋단 말이에요. 안 팔렸단 말이죠. 친환경 차들이 이제 많이 팔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친환경 차는 다, 전기차는 다 고성능 타이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수출을 보니까 수출은 많이 늘었어. 내수가 안 좋았어. 근데 사실 현대차, 기아차 수익은 다 내수에서 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 욕을 그래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국민들 등을 쳐가지고 수익을 낸다 막 이러면서.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음. 실적에 있어서는 더 큰 업사이드를 없었지만 수출에서는 워낙 좋았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타이어도 좋아요. 근데 타이어가 작년에 안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운임이에요. 운임 때문에. 물류 운송비가 엄청난 거예요. 뭐 LG전자 실적 안 좋은 것도 다 물류 운송비 운임 때문이에요.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최악을 이제 모면하고 있는 섹터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이제 타이어들도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제조업은 좀 힘들었지만 올해 바닥을 치고 상반기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안 망하는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요게 지금 최근 시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안 망할 기업을 싸게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중대형주택에서 중요하고 수익을 원한다면은 뭐 공포를 이겨내면서 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로봇은 작년부터 워낙 밀던 섹터라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희 예전에 작년에도 로봇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10월달에 왔을 하셨죠, 때요. 와서. 네, 로봇 많이 했고 다른 방송 출연했을 때도 가을에도 계속 로봇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로봇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돈 되는 건 하나도 없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투자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 없잖아요. 삼성이 그쵸. 투자했다고 갑자기 실적이 많이 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 보행 로봇이란 말이죠. 기술력 좋죠. 카이스트 나오신 분이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족 보행 로봇이 어쨌다고 지금. 당장 뭐 어디다 써먹을 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이족 보행 로봇이 집에 가지고 뭐 설거지를 해줄 것도 아니고. 그죠? 유튜브에서 그냥 돌아다니면 와 신기하다 그 정도?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고 요새는 막 그러대요. 맞아요. 네. 뭐 점프도 하고 막 물건도 막 지어가지고 갖다 주고 막. 맞아요. 맞아요. 그건 거기까지 일단. 너무 비싸. 그죠? 근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뭐 협동 로봇. 일손 조금씩 덜어주는 거. 치킨 튀겨.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커피 바리스타 해. 그다음에 서빙 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이런 거로 인해서 확실히 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너무 앞서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뭐 2억 버는 회사가 주가가 지금 벌써 얼마예요. 몇 조 단위가 넘어간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뭐 물론 더 작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간 건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사실 그런 로봇보다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나름 실적들이 계속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요새 부각되고 있는 거지. 사실 인공지능 챗 GPT도 지금 당장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물론 과금하고 유료로 하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해봤는데 말귀도 잘 못 알아듣더만. 그죠? 뭐 논문을 써가지고 뭐 학위를 땄네, 뭐 MBA 뭐 통과했네, 뭐 그잖아요. 로스쿨 들어갔네, 막 이러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거는 뭐 검색기를 잘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뭐 평상시 얘기하듯이 광고도 나오잖아요. 알인가 그게? 알이야, 뭐 맞아, 오늘 맞아. 날씨 네네. 어떠냐, 뭐 나랑 끝말잇기 할래, 뭐 요거 그거잖아요, 바로 대화형. 네 맞아요. 그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뭐 여기 달란트 TV 안내해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누구누구한테 전화해줘. 그다음에 뭐 라디오 켜줘. 뭐 꺼줘, 켜줘. 뭐 창문 열어줘. 뭐 이런 거 다 하죠. 그런 거는 이제 또 선택적인 단어를 입력해 놨기 때문에 아는 부분인데 이 인공지능이 더 딥러닝을 통해서 알파고처럼 성장해야 되겠죠. 그죠? 알파고도 뭐 이제 막 몇백 수를 다 이렇게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금 당장 뭐가 없다는 거죠. 뭐, 물론 이게 시작은 항상 그래요. 항상 시작은 그런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챗 GPT는 좀 활용도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장 그거가 유료화 됐을 때, 뭐, 유료화 됐을 때 돈을 내고 쓴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뭐 우려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이 세밀한 검색을 이제 손으로 검색하는 게 사실 좀 내가 원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빠르긴 한데, 대화용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삼성도 한다, 뭐 누구도 한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뭐 인공지능, 로봇 이건 또 한 세트나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 로봇 한 세트. 로봇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가가지고 뭐 입력해 줄 거면 로봇 아니지, 그죠? 로봇한테 야 가서 뭐 해? 그러면은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대화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랍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프로세스고 뭐 연산적인 빠르면 뭐해? 솔루션이 없으면은 이거를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뭐 주가가 오른 만큼 실적이 받쳐줄 수 있을지는 현재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올라간 밸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깎아내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긴 합니다. 그 뒤에 다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온 건 많은데 위에서 빠진 건 더 많다.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온 것만 볼 건 아니고 위에서 빠진 것도 봐야 되는 건 맞기는 해요. 그래서 더 갈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 안에서도 정말 요새 특징이 그거잖아요. 주도주 가고 나면 뭐 농담 삼아서 솔트룩스 갔다, 셀바스 AI 갔다, 많이 갔으니까 둘 다. 그러면 안 간 거 비슷한 뉴들을 찾아가지고서 사면 막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하면은 요새 수익을 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 간 거 따라 사고 2등, 3등, 4등 계속 찾아가지고 매매하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트레이딩 거고 그 안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움직인 기업들, 그 기업들 핵심이기 때문에 올라가긴 한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진짜 주도주는 좀 찾아내야 되겠고 제가 다 열어봤는데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이 없어요. 진짜. 몇 개 안 돼요. 뭐 조금 일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없어요. 결국은 수급 공백을 이용한 급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경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산업 분야가 허황된 산업은 절대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방향성은 맞는 방향인데 속도의 문제다. 요런 정도는 좀 섹터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고 다른 질문? 네. 제가 혼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듣고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들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럼 약간 그 솔루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약간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인공지능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알아듣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인공지능보다 그 챗 GPT가 일단은 핵심이라고 치면 그 챗 GPT는 일단 뭔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서버일 수도 있겠고 클라우드 회사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주는 회사들. 최근에 보면은 뭐 플리토 같은 회사들 오른 거 보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말뭉치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선택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또 쿠콘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쿠콘은 워낙 우량주고 좋은 회사예요. 돈 잘 보잖아요, 거기. 네. 네. 그래서 안 움직였어요. 맞아, 그래서 안 움직여. 좋은 회사는 안 움직여. 근데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어. 이게 1위 기업이거든요. 기업들한테 그런 데이터 제공하고 맞아요. 여기 데이터 돈 되게 잘 제공하고 벌어요. 네. 그런 것들 제공하는 근데 난 맨날 그걸 보고 이상하다. 1위 기업인데 왜 안 가지? 맨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광고 같긴 한데 모아서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 그죠? 그런 기업들 좀 찾으시면 뭐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것들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거 뭔가 좀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기도 하고 걸러서 선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지금 온라인 교육 업체들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비대면 원격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뭔가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다 대부분이잖아요. 뭐 원격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원격 진료를 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그거를 뭔가 만들어서 솔루션을 또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서 전달도 해야 되고 의사와 뭐 환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겠고 그 환자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의사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별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그런 류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따지면은 약간 더존 비전은 약간 그거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돈을 받고 팔잖아요. 그 위아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데이터를 더존한테 요구하면 더존이 그 데이터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봤더니 뭐 이 사람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지난달에 카드를 어디서 제일 많이 썼는지
어디다 많이 썼는지, 얼마큼 썼는지. 뭐 이런 거 다 카드사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계 처리하는 회사잖아요. 도전 비전. 근데 각 기업들이 회계에 있어서 다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갖고 있다가 뭔가 그런 자료가 필요해서 쓸 수 있는 조사에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역시 챗 GPT도 마찬가지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잘 골라놓으시면 뭐 지금 많이 간 애들이 사실은 주도주긴 하죠. 하지만 많이 안 갔어도 진짜는 숨어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맞아요. 아까 그 국콩 같은 거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걸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인데 안 간 것들. 진짜인데 왜 안 갔겠어요. 사람들이 살 때 이거 올리기가 쉽지가 않고 뭐 사서 뭐 가볍게 안 움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많이 간 게 주도주인 건 맞지만 주도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1등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저희 맨날 봐요. LG에너지 솔루션은 맨날 가는데 SDI는 척이 찌그러져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결국은 맨날 NS들이 얘기하죠. 아, 실적도 좋은데 이상하게 안 가. 항상 그랬었잖아요. 근데 항상 그 SDI가 뭔가 다른 회사들처럼 계약을 빵빵 터트리면서 뭔가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제시를 안 해주니까 더 많이 찌그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랑 딱 계약하자마자 얘네들 뭐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시장은 좀 뭔가 힌트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 상반기는 제조업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시세를 내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에 민감하면서 뭔가 밀접하게 경기가 회복됨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지금 말씀드리지만 GPT가 경기랑 그렇게 상관이 있지 않잖아요. 사실. 네. 엔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기 회복과 경기 침체에 있어서 별 연동이 없는 기업들이 지금은 가는 거고 그거 연동하는 기업들은 이제 서서히 실적 받아치고 뭔가 확실히 데이터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면 나중에 갈 거라고. 지금 시장은 역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의 후반부. 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이제 실적 장세로 옮겨가잖아요. 주식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안 가는 기업은 절대 못 가요.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은 꾸준히 가요. 그러니까 뭔가 잠깐 테마에 이끌려서 갈 수 있겠지만 실적 없이 그 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포케가 왜 잘 가겠어요? 수지 받아놓은 것만 계산해도 실적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앞으로 10년간 그냥 매출액 그냥 2배씩 그냥 땡겨버리는 회사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포케를 보면서 그걸 갖고 있는 홀딩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홀딩스도 밀어주잖아요. 거기다 원재료 다 밀어줄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다 같이 이제 성장하는 실적이 나오죠.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0.45. 초상가치 절반도 안 돼요. 작년에 태풍 맞고서 실적이 맛이 가가지고 흰남노 그 이슈.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대충 좀 뭐 그런 이슈는 끝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뭐 일단 여기도 2차 전지 소재 업체예요. 맞아요. 거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 올해 상반기 중에 만약에 시장 시세가 더 연장이 되고 좋은 상황이 오려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요거 조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뭔가 시장의 변화를 확 줄 수 있는 게 중국 리오프닝이 스타트를 끊었으면은 또 한번 불을 지를 수 있는 거는 재건 이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를 갖다가 막아주는 이슈잖아요. 왜냐면 물가 올라, 맨날 기업에서 사람 잘라, 임금 떨어져, 소비 여력 떨어져, 그러면은 제품 안 팔려, 기업 실적 떨어져, 그러면은 계속 그게 악순환에 되면서 경기 침체로 갈 거라고 봤는데 딱 스위치가 돌려진 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네? 중국이 그러면 엄청 쓰고 엄청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중국이 엄청 쓰고 엄청 만들어? 우리나라도 중간재 산업재 납품하는데 다 수출하는데 중국이 쓰면은 좋아지겠지 기업들. 그러면 사실 올해는 중국이 뭔가 써가지고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사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굴리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랬어? 근데 얼마 전까지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쪽에 뭐 원장관이 가서 수주 엄청 뛰니까 거기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가다가 지금 좀 쉬고 있잖아요. 걔네들 다 뭐예요? 재건 이슈에 또 연결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시작하면 그거 엄청나게 돈 투입돼요. 지금 뉴스 나오는 건 뭐 4월부터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돈 때려 부으면 뭐 다 거의 새로 지어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 나라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다 건설, 건자재, 철강, 전력선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기업들 실질적으로 실적 좋아지겠죠. 그래서 미리 달린 게 건설 기계 쪽이었었고 전력선 쪽이었었지만 미리 달지만 실질적으로 후발로 갈 수 있는 것들은 뭐 건설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인테리어 산업재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직접적인 나중에 뭐 시멘트도 갈 수도 있겠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기계도 또 다시 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다 들어가는 철강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럼 거기네들 뭐 거기에 그것만 들어가겠어요? 뭐 가구도 다시 사야지 텔레비전도 다시 사야지 그럼 뭐 화학 소재 그다음에 뭐 가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경기 회복과 함께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몽땅 다인 것 같아요. 모든 산업이 다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랍 이슈가 좀 질만하니까 로버트가 튀어 올랐는데 또 이게 만약에 질만해지면 다시 또 중국 양회 이슈가 나오면서 또 이게 질만해지면 다시 우크라이나 이슈가 나오면서 그럼 너무 좋겠잖아요. 시장이 계속 파도를 타면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돈이라는 게 그렇게 미국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미국의 국채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다 이쪽으로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림을 보고 나면 주식을 해야 말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긴 하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주식시장은 항상 예측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측을 하긴 하지만 그 예측이 틀리면 빨리빨리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시장에 항상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상의 영역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갑자기 이렇게 말했는데 내일 당장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내일 당장 무슨 9.11 테러 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거는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체계적인 위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8분 응선을 넘어서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고 그럼 비체계적인 위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해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좀 대응의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자꾸 얘기가 커지는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이따가.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 확산이 되지? 부장님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아까 네. 뭐 종목 찍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것 맞아요. 같은데 아무튼간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안 간 것들 아까 그쪽 솔루션 안에서는 그 솔루션 기업들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아무튼 네. 그런 거 솔루션이라는 게 뭐예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 가려움을 긁어주고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고 그 안에서 확실히 실적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시면 올해는 실패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역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경기 둔화 이슈, 그다음에 이 제조업 말고 약간 서비스 경기가 크게 상관없는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쪽으로 막 수급이 쏠리고 엔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또 양의 이슈 거치면서 뭐 중국 경기와 관련된 그런 섹터 부각받을 수 있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경기가 턴하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고요. 그럼 그때 가서는 방금 말씀하신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기계 뭐 그런 경기 민감주가 네,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그럼 소비한다, 수출한다. 그럼 뭐 사야 되겠어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해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뭐 물동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옮길 수 있는 배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엄청 맞아요. 운임이 치솟았으면 이제 운임은 정상화되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깎아주면서 큐를 늘린 것처럼 해운도 운임은 줄어들지만 큐가 늘어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운 관련주들도 중국에서부터 생각하면 영향을 받는 다 경기 민감주들이에요. 그러면 해운 물동량이 늘어나? 이거 올라가? 그러면 또 조선 발주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뭐 지금 최악으로 빠진 것들이 보시면은 제가 요새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SK 이노베이션 이거는 뭐 거의 뭐 2차 전지인지 뭐 정유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어제 오늘 한 이틀 오르긴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SK IT크놀로지 맞아요. 네. 올해 흑자전환 한다며요. 이게 흑자전환 한다는 얘기는 SK 운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 SK 운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면은 SK 이노베이션이 그동안 밸류를 맨날 깎아먹던 게 얘였으니까 그러면 얘로 인해서 디스카운트 됐던 게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맞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면 화학 재료, 소재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S오일과 SK 이노베이션 정유잖아요. 이런 쪽도 좀 좋아질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상상이 나를 피다 보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막 만들어 보면 이게 거의 방사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빠져서 저는 장기적으로 좀 이제는 다시 한번 봐볼까? 요새 SK자 들어가는 것들이 다 부실했잖아요. 그러다 올라온 건 이제 하이닉스였었고, 뭐 SK 쪽에서 바이오 제약 쪽들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도 뭐 티도 안 나고, 그 다음에 SKC도 바닥에서 이제 꿈틀. 저는 SKC도 가격적 메리트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소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리동박 전지바. 그런 쪽으로 연결해 보시고, SK 이노베이션은 정윤지, 2차 전지인지, 감양.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빠질 때는 2차 전지고, 오를 때는 2차 전지 아니었다고. 2차 전지 오를 때는 2차 전지 아니고, 그러네. 2차 전지 빠질 때만 2차 전지였다고 막 이랬거든요.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올라갈 때는 이만큼 오르고, 로봇 빠질 때는 이따시만큼 빠져. 그래서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람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도 많이 비교하거든요. 두산이 협동노봇 있잖아요. 맞아요. 두산 네. 로보틱스. 그거 생각하면 두산 같은 경우 뭐 물론 두산자 들어가는 것들이 좀 부채 비율이 높기도 하고 물량 압박들이 좀 많은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두산 시총보다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역전 단계 내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싸 보이는 순간이 오겠죠? 그럼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원전도 짜잘한 것들을 많이 움직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안 갔다가 최근에 좀 살짝 움직이고. 방산도 다시 또 여기서 수주받는다니까 조정받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지금 위성 관련된, 그죠? 저궤도 위성 관련된 것들. 스타링크 얘기 또 나오고 뭐 국내 하고 그러니까 또 이쪽도 막 움직인단 말이죠. 뭐 얘기만 하면 다 움직이니까 요새는 이렇게 섹터별로 하나씩 사놓고 있어야 되나. 그럼 하나씩 돌아가면서 오르고 돌아가면서 팔고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싶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시장에 사고 싶은 종목, 살만한 종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물론 다 살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시장이 살 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럴 때도 경계해야 돼요. 제가 경험칙상 제가 뭐든지 막 다 사고 싶다 느꼈을 때가 고점일 때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쉬워 보이니까. 사기만 하면 가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사기만 하고 기다리면 가니까 당연히 주식 사고 싶죠. 근데 또 막상 그래서 사고 나면은 반대로 흐르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심하고 들어오면 오히려 반대로 빠질 때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아까 경계감을 초반에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고 경계 또 올라가고 경계 이 돌아가면서 주도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오고 시즌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시즌이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이었다라면은 또 뭐 3월 가면 또 얘기 달라질 수 있겠고 4월 가면 또 얘기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은 그만큼 과도하게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보니까 뭐 유럽은 다 올라왔잖아요. 거의 다 올라갔죠. 미국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만큼 올라왔어. 지수로만 그냥 봤을 때 일단 지금 2,500은 계속 막히고 있잖아요. 2,500을 네 번째 도전한 것 같은데 근데 2,500이 막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밑으로 안 빠지는 게 중요해요. 이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저점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 들어도 상관없는데 이걸 낮추면은 또 저점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박스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지금 상태로는 2,400은 계속 좀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 코스닥으로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거 지수를 약간 좀 희망적으로 드리자면은 맥스 한 2,700? 그다음에 코스닥으로 따지면은 맥스 한 800 한 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더라. 근데 그게 뭐 올해 안에 갈지 상반기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조금 여력은 있더라.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올해 맥스 한 2,800까지는 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되게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수가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는 중요하지 않다.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수가 못 올라가고 이러면은 대박장이에요.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오니까. 순환매 장이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제일 많이 내는 시장이 박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장이 물론 하락장이겠지만 상승장도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게 약간 한 번 못 상대적 올라타면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지만 한 번 못 올라타면 계속 못 올라타. 그러니까요. 작조동 강아지가 지붕 쳐다보듯 진짜.
그런 상황. 그래서 박스는 매수의 기회를 주는데 지속적인 상승장은 매수 한번 못하면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요. 하락장도 어렵지만 상승장도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잘 타면은 상관없지만 어차피 상승장도 이렇게 가진 않거든요.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이 털 때는 또 빠질 것 같아서 못 사면 다시 올라가고 빠질 것 같아서 못 사면 다시 올라가고 이게 코로나 이후의 장세였었잖아요. 반대로 작년 장세는 반등할 것 같아서 사면 또 빠지고 반등할 것 같아서 사면 또 빠지고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터닝에서 좀 올라오는데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회복이 이어지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이렇게 우상향 박스. 저점은 올리면서 고점을 좀 올려가는 그런 우상향 박스로 천천히 가면은 계속 기회는 있어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이렇게 가면 좀 안 되죠. 근데 또 이렇게 갈 만한 뭔가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기업 실적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주가가 미리 좋아질 걸 예상을 하고 오르는 거잖아요. 안 올라가면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미리 먼저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코스톨라니의 그 개 목줄 이론 있잖아요. 개가 앞서가도 결국은 주인한테로 오게 돼 있잖아요. 개 목줄이 있으니까 나가지고 튕겨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주인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개 목줄이잖아요. 뒤로 가도 주인한테 딸려오고 앞으로 가도 주인한테 딸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앞서간 개는 다시 주인한테로 돌아오고 밑에 너무 언덕하게 빠진 개도 다시 주인한테 돌아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핵심적인 이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실적이라는 그 이치는 변하지가 않고요. 경기보다 지금 먼저 앞서가고 기업 실적보다 먼저 주가가 선행했지만 결국은 원위치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위치 되는 과정 중에서 기본이 따라 올라와주면 이 원위치 될 때 이 하락폭이 좁겠죠. 그죠? 이게 안 따라오는데 먼저 갔으면 이만큼 더 내려와야 되지만.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속도보다 이게 먼저 갔기 때문에 많은 이격이 벌어지면 좁히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건전하게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은 지수에 연연하지 않고 어차피 안 빠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뭐 로봇이 갔다가 AI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중간에 반도체가 갈 수도 있고 그다음 하반기 가서 경기가 만약에 털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제조업들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하시면서 정말 내가 그런 투자 포인트를 잘 집은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주도주가 계속해서 순환매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잘 타신다면은 분명히 올 한 해 상승장보다도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아이디어 잘 한번 곱씹어 보시고 또 다음에 모셔서 또 그때는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박진희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